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들도 원래 기존에 다 있던 밈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안아달라 이런 프롬포트를 추가하니까 이제 각종 밈이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요새 AI 기술 정말 대단해요. 자, 요새 AI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보시면은 이제 챗 GPT가 나오고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127%가 올랐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수혜주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실제로 순이익이 얼만큼 올랐냐 보니까 겨우 30%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실제로 순이익이 별로 안 난 거 아니냐, AI는 거품이다 라는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반박할까를 생각하다가 리서치를 한 수십 개를 뒤져봤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리서치를 내놨고 월가에서도 아마 수십 가지의 리서치를 쏟아냈는데 이걸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만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리포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매출 규모가 있고 직원 규모도 있는 2,500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한국도 많아요. 한 200여 개 회사들에게 질의응답을 한 것 같은데 할 내용은 정말 많지만 진짜 간략하게 핵심만 제가 줄여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AI로 돈을 벌었냐인데 4분의 3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전체 기업의 86%는 AI로 6% 이상의 매출 향상폭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랄만한 게 실제로 수익으로 잡히기까지 AI 투자를 한 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즉각 바로 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늘었는지 또 아주 자세한 분석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져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투마청한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ROI, 그러니까 Return on Invest, 내가 AI에 투자한 만큼 성과를 냈는가, 그 가려운 부분을 구글이 긁어주는 거죠. 응답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냈고 유의미한 매출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가 그 핵심입니다. 심지어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어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답변도 많이 나왔고요. 이게 실제 사례로 수십 가지가 더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코파일럿과 관련해서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구글이 AI에 투자하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집중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네가 코파일럿을 썼더라면 얼마나 많이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렸느냐, 그러니까 생성 AI가 여러분의 워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꼽아봤는데 딱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6개월 전보다 AI를 쓰는 기업이 2배로 늘었다는 것과 현재 75%의 지식 노동자들이 생성형 AI를 직장에서 아주 잘 써먹고 있다. 그 다음 평균적으로 생성형 AI가 하루에 30분 이상을 절약시켜준다. 30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사적 입장에서 30분은 엄청 큰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30분 아끼는 거는 사실 이제 효율성으로 치면 7, 8%가 늘어났다는 거니까요. 아니, AI가 우리를 노동에서 구해준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우리 직장에서는 AI 안 쓴다, 너 지금 다른 세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이 AI 기업이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거품 아니냐, 과장 광고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모건 스탠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낸 리서치들을 좀 종합을 해봤어요. 자, AI의 운영 마진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한 2% 정도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2%가 아니라 운영 마진이라는 건 판매 관리비까지 다 뺀 다음에 그 마진을 보는 건데 이게 2%가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단적인 예로 애플 같은 경우 매출 총이익률은 한 50%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매출에서 이제 핸드폰이나 서비스 원가를 차감한 가격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운영 마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3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나게 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AI가 영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줄인다는 말이고 이게 대략 연간 55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히 그 폭이 커요. 4.8%에서 5.2%라고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AI로 인한 수혜를 많이 입는다는 거죠. 실제로 AI로 인한 매출 증가가 5년 동안 34% 이상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AI 인프라에 이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1년에 각 회사별로 수십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는데 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투자자들이 야 너희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번에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네 회사의 어닝콜 때 그 CEO가 한 주요 발언들을 딱 모아보니까 아마 CEO들은 이 지출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AI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투자자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 거 하겠다라는 게 사실상 그 CEO들의 스탠스였어요. 뭐 이제 구글의 CEO가 과잉 투자의 위험이 과소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뭐 사실상 AI 군비 경쟁이고 조금 더 나은 모델을 빨리 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아는데 그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서든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또 플랫폼을 강하게 하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니까 지금 모든 기술 기업들이 이 AI에 매달리는 게 절대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충격적인 건 AI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AI 투자, 무려 몇백조 원이 이 투자 금액으로 흘려 들어갔는데 이거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사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돈을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민간 기업 투자 중 23%만 실제 사용자들 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유입이 됐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물결이 올지 예상이 가시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곡괭이를 파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큰 돈을 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AI를 이용해서 킬러 앱을 만든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 거예요. 저는 이게 2026년을 기반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이 AI 관련 서비스들 구독 비용으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쓰면서 이거 좀 아깝기도 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결국엔 이게 내 생산성을 올려주는데 앞으로 이게 더 좋아진다. 저는 여기 돈 더 쓸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 기대감이 최정점을 찍고 지금은 내려온 상태라고 봅니다. 이제 뭐 환멸의 시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곧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일상 속으로 이 AI가 녹아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AI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못 느끼는 게 많아서 그렇지 이제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혁신인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게 도대체 언제 오냐? 뭐 한 2040년쯤 돼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AI 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AI가 주류적 기술로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파괴적 기술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 상용화가 돼서 주류로 되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고, 뭐 TV도 30년, 뭐 인터넷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뭐 한 20년은 걸렸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생성형 AI가 과연 언제쯤 돼야지 주류적 기술로 이 대중들에게 녹아 들어가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사실 좀 제가 봐도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GPT의 답변을 저도 한 반쯤은 걸러서 듣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야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글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2022년 GPT가 나오고 난 후 단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했어요. 이거는 역대 말 그대로 전례가 없는 수준의 기술의 광범위적 확산이 있었다는 말이죠. 확산 속도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전 속도 같은 경우도 모든 기술 중에 뭐 가장 압도적이죠. 자, GPT-3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나왔는데 이때 딱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GPT-4는 고등학생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오픈 AI에 따르면 GPT-5가 올해나 내년 초쯤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 석박사 수준일 거다. 이 Doctor in the Pocket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를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을 거다.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 진짜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들도 원래 기존에 다 있던 밈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안아달라 이런 프롬프트를 추가하니까 이제 각종 밈이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인류애를 충족시키는 그런 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만든 소라, 이거 소라도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싼 값에 더 빨리 뽑아내는데 퀄리티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실제 AI로 상업 영화를 만들고 상업 광고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아마 훨씬 빠를 거예요.
제가 뭐 관련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정말 많이 써보게 되는데 이게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색할 수 있을지라도 저는 앞으로 한 1년, 2년 후에는 이 AI가 정말이지 저를 포함한 그 어떤 인간보다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는 믿지 못할 거고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앞으로 1년, 2년이면 곧 다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